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토크입니다. 오늘은 남북한이 건조 보유하게 될 핵잠수함은 어떤 것일까라는 주제로 핵잠수함은 무엇이며 향후 남북한이 건조 보유하게 될 핵잠수함의 유형과 임무 및 핵잠수함 건조 능력에 대하여 방송하겠습니다. 북한이 12월 25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수직 발사관 10개가 장착된 8,700톤급의 전략 핵 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핵 잠수함 경쟁을 주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북한이 완전한 핵무력 확보의 순간이 곧 다가온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번 방송에서는 첫째, 핵추진 잠수함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두 번째, 향후 남북한이 보유하게 될 핵추진 잠수함의 종류는 어떤 것일까? 셋째, 남북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운용 능력은 어떤가? 라는 물음으로 불붙은 남북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경쟁의 의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핵추진 잠수함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우선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잠수함으로 각종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지만 북한의 경우 수십 년에 걸쳐 만든 핵무기를 탑재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 중이고 지난해 10월 트럼프가 건조 승인을 밝힌 우리가 건조하게 될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잠수함을 말합니다. 이러한 핵추진 잠수함은 임무와 기능에 따라 공격형 핵 잠수함인 SSN, 전략 핵 잠수함인 SSBN, 순항미사일 핵 잠수함인 SSGN 등 세 종류로 구분됩니다. SSN은 우수한 민첩성과 기동성을 특징으로 대잠전, 대수상전, 지상 정밀 타격, 정보 정찰 감시, 특수작전 지원, 항모 전단 호위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핵심 임무는 헌터입니다. SSBN은 거대한 몸집으로 오랫동안 심해에 숨어 2차 보복 수단인 SLBM으로 상대의 공격 의지를 억제합니다. 핵심 임무는 전투가 아니라 은밀성과 생존성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최후 보복 억제 수단인 것입니다. SSGN은 수십에서 100여 발의 순항미사일을 탑재하고 적의 지휘시설, 방공망, 주요 기지 등 전략 목표를 선제 타격하며 필요에 따라 특수작전도 지원합니다. 이 같은 분류 기준은 향후 남북한이 건조 보유하게 될 핵추진 잠수함의 종류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 될 수 있죠. 둘째, 향후 남북한이 건조 보유하게 될 핵추진 잠수함의 종류는 어떤 것일까에 대한 논의입니다. 먼저 북한이 현재 건조 중인 핵추진 잠수함이 어떤 종류인지는 김정은의 핵무력 사명을 언급한 연설과 2022년에 채택된 핵무력 정책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핵태세 및 핵교리 내용의 핵무력 사명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교리에 나타난 핵무기의 사명은 핵보복 공격을 통해 억제하는 기본 사명인 제1사명과 억제 실패 시 상대의 공격 수단이 핵무기든 재래식 무기든 상관없이 핵무기로 공격하는 제2사명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핵무기 사용 조건 판단에서 상대의 공격 임박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자의적 판단을 전제로 한 것으로 언제든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핵무기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을 적으로 하는 북한의 핵교리는 미국에 대해서는 제1사명을 우선 적용할 것이고 남한에 대해서는 제1, 2사명을 동시에 적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핵교리상의 핵무기 임무를 전제로 하면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 및 경제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SSN과 SSBN 혼합형을 건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공개한 핵추진 잠수함의 8,000톤급의 규모와 10개의 SLBM 발사관 및 6개의 어뢰 발사관 장착 등을 고려해 보면 선제 공격과 억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SSN과 SSBN의 혼합형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지난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배수량 5,000톤급 이상 4척을 건조하는 것으로 밝혔는데, 우선적으로 핵무장한 북한군의 침략 및 도발 의지를 억제하면서 동시에 동북아로 확대되는 전역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먼저는 북한의 전략 목표를 비핵 탄두이지만 고위력 탄도미사일로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사용 의지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언제든 잠재적 적국이 될 수 있는 주변국들을 견제 및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임무를 고려한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은 1. 북한의 전략 목표 타격, 2. 북한의 SLBM 잠수함 추적 및 공격, 3. 정찰 및 감시, 4. 대수상전, 5. 특수작전 지원 순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조해야 할 핵추진 잠수함은 최대 3개월 정도의 자망 일수와 배수량 8,000톤 이상의 SSBN형에 가까운 SSN과의 혼합형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남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운용 능력은 어떤가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능력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건조 기술과 천문학적인 건조 비용에 국한합니다. 먼저 핵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 핵심 기술은 일반적으로 소형 원자로 설계 및 제작, 방사성 물질 유출 차단을 위한 증기 발생기 및 2차 계통 분리 설계, 소음 저감 및 스텔스 설계, 연료 농축 및 연료 주입 주기 확대, 고속 심해 자망이 가능한 소재 개발 및 설계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이번에 공개된 잠수함을 보면 러시아의 지원이 의심되지만 소형 원자로 제작 등 핵 잠수함 건조 핵심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풍부한 우라늄과 농축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핵 연료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지난해 한미 정상 간 합의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다. 이외 세계 선두 수준의 재래식 잠수함 설계, 건조, 운영 및 수출 경험, 세계 최고 건조 인프라, 소형 원자로 설계 제작 기술, 수종 400m 이상 심해 잠행이 가능한 고강도 소재 개발 등 핵잠 건조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중 가장 경량급인 SSN 한 척 건조에 약 2.9조에서 7.3조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수함은 지속적인 작전을 위해 3척이 필요한데 3척 건조비만 약 8.8조에서 22조 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한 척당 연간 수천만 달러에서 수억 달러가 들어가는 운용비까지 포함하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됩니다. 북한의 경우 김정은이 결정하면 핵추진 잠수함의 질적 정도를 떠나 건조는 못할 리 없겠지만 북한의 경제력이 이 모두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우리는 북한 핵 위협에 시달려온 국민 여론도 호의적이고 명목 GDP상으로 북한의 60배에 달하는 경제력 등을 감안하면 비용 면에서 북한보다 좋은 편입니다. 끝으로 향후 남북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보유 경쟁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보유는 북한의 핵 보유국 정책과 직결되어 지상에 있는 핵무력 운용을 위한 다양한 플랫폼의 불안정성과 핵무력 사명을 최종적으로 담보할 플랫폼의 완결판입니다. 이는 곧 백두혈통 김씨 세습 체제가 제도화된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 유지 및 공고화를 보장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북한의 국가 대전략은 202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운 1민족 1국가 전략에서 2민족 적대적 2국가 전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남북한 체제 경쟁에서의 열세와 심화된 국력 격차의 현실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조치로 적대적 2국가 단계의 1단계인 김정은 세습체제 공고화 및 4대 세습 준비 완수와 세습체제 공고화 후 한반도 적화 전략으로 회귀하는 2단계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북한은 두 단계 전략 목적 달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확보할 유일한 수단 방법이 핵보검과 주체 무기인 핵무력이며 이 핵무력의 사명과 능력 발휘를 최종적으로 보장할 종결 수단이 바로 SSN과 SSBN 혼합형의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보유가 될 것입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9월 12일 국방과학원 지도시에 올해부터 2030년까지 계속될 당 제9차 대회는 국방건설 분야에서 핵무력과 재래식 무기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임을 밝혔는데 북한의 경제력을 감안하면 핵무력을 지속 강화하면서 강화된 핵무력 운용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제9차 당대회 기간에도 대전략의 1단계인 세습체제 유지 및 강화를 위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처럼 핵무력 지속 강화에 재원과 자원을 쏟아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하늘이 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미국과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이며 김영삼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면서 소형 스마트 원자로 설계 및 제작 기술을 확보하는 등 현재까지 가장 좋은 여건과 환경이 조성된 상태입니다. 또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당면한 북한의 핵 위협 약화를 위해 더는 늦출 수 없으며 동해 러시아와 일본의 강력한 해군력과 서해를 내해화하고 있는 중국의 야심을 감지, 견제, 대응하기 위해서도 서둘러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북한은 외형만 공개했지만 8,000톤급의 전략 핵 잠수함 건조가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안보 발걸음이 더 다급해졌습니다. 정부와 정치권과 국민이 지혜를 모아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토커였습니다.